정봉주 의원 2017년도에 유튜브 팟캐스트 이걸 하면서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과거 목발 관련 발언 직후에 당사자한테 직접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입만 열면 이렇게 하는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봉주 의원을 후보직을 박탈하더라도 끝까지 박용진은 안 내세우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천이 비명인 박용진을 내치기 위해서 정봉주를 출마시켜서 자객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도 여기는 우리 친명이 가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다고요? 네, 이현종의 뉴스쇼 3월 14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막판이 되면 늘 이 막말 경계령이 내려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정말 초박빙 승부인데요. 막말 하나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일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여야 공이 지금 막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야당의 후보들의 어떤 막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8명의 이례적인 특별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갑판병 출신이었던 전준영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 그리고 2015년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에 북한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그리고 2017년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예비역 병장, 그리고 2019년 전방부대 작전 도중에 지뢰를 밟고 왼쪽 발이 절단된 이주은 예비역 대위, 그리고 2002년 제2연평 당시에 승전의 주역이었던 이완 대령, 그리고 연펀드 포격 도발 당시에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정수 중령이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됐던 또 상처를 입었던 바로 이 우리 영웅들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예우, 존경, 이걸 표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015년입니다. 정말 북한의 목함지뢰, 북한이요, 이 목함지뢰라는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 아주 조합한 그런 지뢰입니다. 근데 이 지뢰가 터트려지게 되면 이게 수직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리가 무조건 절단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싸구려 목함지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DMZ에다든지 많이 심어 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홍수가 날 경우에 유실이 돼서 이게 지금 우리 쪽으로 많이 떠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장병들이나 주민들이 이거를 뭐 이상하게 나무 조각이 있다 보니까 잘못 밟았다가는 바로 정말 발목이 날아가는 이런 아주 위력이 있는 이게 바로 발목지뢰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2015년도에 이 경계를 서던 하재헌 중사가 이제 나이가 30살입니다. 저희 딸하고 같은 나이인데요. 당시에 이 목함지뢰에 두 발을 다 잃었습니다. 또 이를 구하던 김정은 지금 중사도 마찬가지로 구하다가 또 다른 목함지뢰를 밟아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재헌 중사는 오랜 이 재활을 거쳐서 지금은 SH공사에서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중사는 지금 현재도 군에 복무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었던 두 영웅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꿋꿋이 의족을 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말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는데요, 하재헌 당시 중사를 병문안을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잃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하중사에게 뭐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싶은 소망이 없나?
이렇게 물어서 당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보훈처가 이들에 대해서 전시에 상처를 난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다. 공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훈련 중에 당하는 그런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판결을 내려서 굉장히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참아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봉주 의원 이번에 출마를 했죠. 강북 의뢰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후보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 막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이 유튜브 팟캐스트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관련돼서 마식령 스키장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야기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진 발목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목질을 밟는 사람한테 경품으로 목발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껄껄 웃으면서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을 일입니까? 멋지다고요? 발목지뢰가?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북한이 만드는 발목지뢰가, 즉 우리의 군인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발목지뢰가 멋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밟는 사람들한테 경품으로 목발을 주겠다고요? 정말 목발을 짚고 생활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한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과거 목발 관련 발언 직후에 당사자한테 직접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두 지금 영웅들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 또한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봉주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한 번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발언 자체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 뭐 사과도 하고 뭐 삭제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 정봉주 후보의 말이라는 게 너무나 거칠고 막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본인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댓글을 쓰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댓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바퀴벌레가 나오면 벌레가 나왔다고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댓글을 쓰는 분들을 벌레에 비유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 금태섭 전 의원 당시에 이제 여기에 자격 출마를 했죠. 나 뭐 만남 때문에 이제 K 모시기 너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조계종 내부 비리를 폭로한다면서요. 김정은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사과를 하러 갔는데 스님한테 아저씨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징역도 1년 살고 나와서 피선권이 박탈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복권을 시켜줬죠. 이 정봉주는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와 함께 나는 꼼수다 그 멤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멤버가 다 참 말 때문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기 김용민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를 했어요. 당시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성폭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 끝에 결국 후보 사퇴는 안 했고 선거를 치렀는데 패배했죠. 그때 민주당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이 막말 대장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입만 열면 이렇게 하는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요, 백봉 신사상을 3차례나 받을 정도로 국회에서 잘 알려진 신사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의원을 하위 10%에 지정을 해서 결국 30%의 페널티를 주고 그러면 정봉주를 당선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엇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 또 최강욱 전 의원도 있었어요. 정봉주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한 이유는 뭐냐면 공항의전이 그리워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봉주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면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공항 직원들이 국회의원이 왔구나 해서 막 의전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부러워서 그걸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참 국회의원을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어떤 갑질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이 막말이 있더라 보니까 이 역대급 막말이죠. 정말 우리 영웅들을 폄하하고 무시했던 이런 막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윤리감찰단을 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지금 조치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기에 정봉주 의원을 후보직을 박탈하더라도 끝까지 박용진은 안 내세우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천이 비명인 박용진을 내치기 위해서 이 정봉주를 아무 인연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 정봉주를 출마시켜서 자객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도 여기는 우리 친명이 가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공천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말 젊은 우리 아들 같은 저런 영웅들을, 이 하재헌, 김정은 이 두 영웅들은 지금도 정말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또다시 한번 들춰내는 이런 행태, 이들을 보고 깔깔 웃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다고요?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쪽 지역이 야당 지지자분들이 많으니까 또 찍어주겠죠. 그런데 본인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자녀에게 저렇게 조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